자, 계속해서 오늘 본 김에 그 39페이지 2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원래 안 하려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일을 꼭 참고 기본 강의 시간도 절대 말을 안 했는데 안 하다가 오늘 좀 마지막에 지금 이게 할까마다 그냥 알려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여러분 왜 이걸 제가 안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지연이자 계산하는 건데 이걸 하려면 그 채권 총론에 금전채권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하나 알아. 자,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계약 관계에서 이자를 안 정했으면 법정이자로 간다. 그건 알죠, 우리. 정하면 어디로 갈까? 당연히 약정이자로 가지.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해제에서는 이자가 두 번 나와. 해제도 이자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조금 전에 받은 날 이자 더해주라 그랬잖아. 이자 가산하라. 지금 요 이자 하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뭐라고? 약정했으면 약정이율로 가는 거지. 약정이율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 법정이율로 가는 거.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미친놈이 계약서 쓸 때 나중에 해제되면은 이자 몇 프로 그렇게 계약서 사람이 어디 있어? 기본 팍 상하게. 그러니까 다 약정이 없는 걸. 그래서 5%인 거야. 상사 6%고 민사 5%. 이해됐죠? 예. 이제 문제가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새끼가 이자를 안 주네. 줘야 될 해제 끝났어. 원상회복 청구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원금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주는 거야. 그럼 뭐 물어야 돼? 지연이자 또 받아야 되잖아. 이건 원래 원금에 부추기라는 거고 여기 추가로 또 뭐가 있어, 여러분? 지연이자가 있어. 근데 지연이자는 지금은 지연이자라 그러지 않고 지연 손해금이라 그래. 옛날에는 지연이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연이자는 이자가 아니잖아. 지연이자는 이행지체한 손해배상이거든. 그래서 요즘 판사들은 정확히 뭐라고 쓴다고? 지연 손해금 있어. 옛날에 연체이자라 그랬잖아. 연체이자. 근데 지금 그런 표현 안 써. 그 다음에 여기는 이자율 그러고 이율 그러고 여기는 지연 손해금율 그래. 옛날로 말하면 연체이자율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한번 물어볼게. 뭐 지연이 손해금을 미리 약정한 사람 없겠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있으면 똑같지 뭐. 있으면 약정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됐죠? 근데 지연 손해금을 약정을 뭐 했어요? 안 했다 그래 봐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이걸 약정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이야기야. 선생님, 2번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볼 필요 없죠. 읽어볼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함수는 무슨 의무가 있다고? 원상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을 금지하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주라고 돼 있다. 약간 이해가 되시죠? 이거 공부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 지금 밑줄 치지 말고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라는 것은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가 아니다? 반환 의무 이행지출이라는 지연성이 아닙니다. 해제했을 때 받은 돈에 이자금 부채 돌려주는 것은 갑이 돈을 늦게 줘서 붙이는 연체이자가 아니라는 거야. 원래 그냥 붙여주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리 해제하고 또는 갑이 해제하고 나서 돌려줄 때는 부채 돌려주라 그거야. 그래서 이 지연선임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약정했으면 어디로 가고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 민사 5% 상사 6%가 적용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거 공부한 거잖아 우리가. 제가 일부러 공부한 것만 밑줄 쳐놨어. 공부한 것만. 자, 지금부터 볼게요. 반면 원상회복 의무가 이제 뭐라고요? 부채 이행시 무슨 말이야? 해제해서 돌려주라 그래. 근데 안 돌려준 거야. 그럼 그 다음 주에 뭐가 붙습니까? 이제 중부터는 부당히 그 이자가 아니라 지연선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연선임 생기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적용된다고? 위에는 이자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는 거야. 구분하자는 거죠. 연체이자하고 이자를 구분하자 그 소리예요. 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뭐라고? 약정했으면 약정으로 가고 이해가 됐죠? 설사 그것이 법정에도 뭐라고? 나타났죠. 포인트가 뭐냐면 봐보세요 여러분. 대개 보면은요 이 법정 이율이 5%니까 민사 같으면은 약정은 몇 프로를 하겠어? 5% 이상으로 하겠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기도 뭐라고? 약정이 있대. 그럼 약정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약정이 몇 프로? 3%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그래도 약정이 우선하는 거야. 여기도 약정으로 주게 돼. 여기까지가 되셨죠? 하여튼 정하면 정한 대로 가자 그거야. 정하면 정한 대로 하고 안 정하면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약정이 없어. 여기도 약정이 없어. 여기까지가 됐어요? 그럼 얘는 몇 프로 받겠어? 5%.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 법정 지연 손해금이는 필요할 거 아니야. 여기도 지연이자 붙어야 되니까 이 지연 손해금률 어디로 뭘 따라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판사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여기 또 하나 더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약정률이 있어. 죄송합니다. 있는데 몇 가지가 됐죠? 이게 6%야.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몇 프로 될까? 그 얘기 좀 해볼게. 지금부터. 안 하려다가 지금 괜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2번 봐보세요. 지금 이거 하려고 그래. 계약 해제 시에 반환을 금지하네. 가산할 이자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잘 보세요.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는 지연세로도 뭐에 따른다고? 약정 이자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약정이 있대. 그러면 얘도 몇 프로 간다고? 똑같이 간다는 거야. 요것도 이 지연손해금지로 첫 번째 약정 이율 있잖아. 여기 써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쓰겠다는 게 몇 프로로? 6%로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뭐 한다고? 똑같이 가겠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6%가 아니라 이게 3%라 그래, 봐봐. 그럼 어떡하겠냐는 거야. 이게 문제. 그럼 이게 3%야?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 기본적으로 연체이자는 5%는 줘야 한다. 그게 머릿속에 깔려 있는 거야. 처음부터 얘가 처음에 지가 3% 정했으면 상관이 없어. 그 뒤에도 약정으로 정해야 돼. 근데 안 정해가지고 저걸 갖다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뭐만 정되냐면은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높아야 돼. 그때만 이걸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 말해서 3%는 낮잖아. 그럼 따라가다 안 따라가지. 무조건 몇 프로야? 5%라는 거야. 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좀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볼게. 다시 봐. 자, 이자에는 뭐가 있다고 지금 여러분? 약정이 있는데 지연손해금은 지금 약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일단 뭘 따라간다고? 지연손해금도 약정 이율을 따라가. 약정 지연손해금도 약정 이율에 따라 계산하겠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게 보는 게 그 사람들의 의사라는 거. 다만, 단서 하나만. 다만, 그 약정률이 뭐보다 하면은 법정에 나중에, 이렇게 예를 들어 약정이 몇 프로라고 3%라는 거야. 그때는 안 따라가. 그러면 3%에 의하지 않고 뭐에 따라간다? 법정률 5%짜리를 주라는 거야. 최소한 지연이자는 몇 프로가 돼야 한다? 5%. 왜 그래? 그게 대한민국 상식이라는 거야. 최소한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거지. 더 준다 그러면 괜찮은데 덜 준다는 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야. 간단한 문제죠. 예, 그랬어.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을 금전에 받은 이자를 붙일 때 지급으로 면제하는 약정했을 때도 안 받기로 하겠다는 거지. 금전 채무 이행 지체에 있는 상태에는 최소한 뭐는 주라고? 법정 5%는 주는 게 마지막 논리와 형평을 받기 때문이다. 그게 상식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지연이자 최소 몇 프로가 돼야 한다? 5%. 이해되셨어요? 자, 정리할게요.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일단 뭐만 나온다? 요것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그래서 받을 이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 없으면 뭐라고? 법정. 이것만 물어볼 거야. 보통 약정이 없어. 그래서 5%가 주는 거야. 상사 6%고. 이해됐죠? 그런데 어떤 문제 생겼다고? 안 주니까 달라 그래서 연체이자가 붙었다니까. 근데 연체이자에 자기 지연세는 따로 정해놓은 바가 없어. 그럼 뭘 따라간다고? 요걸 갖다 베끼는데 최소한 약정일을 갖다 베끼는데 약정일을 얼마나 대한다고? 높을 때만 이걸 갖다 베끼겠다는 거야. 최소한 저희는 얼마로 주한다고? 5%를 주한다 이렇게 됐지. 이해되지? 변호사 시험에는요. 이걸 경우수를 한 10가지 나눠가 다 계산해보는 문제가 있었어. 이게 5%짜리일 때, 6%짜리일 때, 3%짜리 다 나눠가지고 확 계속 있어가지고 짜증이 확 나는데 우리 시험은 나오기는 그렇지 않아. 이해되셨죠? 최근에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게 재밌는 판례인데 변호사는 상인일까 아닐까? 변호사는 상인일까 아닐까 기본적으로? 상인이 아니야. 공공적 직무에 종사하는 그 전문 자격에는 기본적으로 상인으로 안 봐. 뭐가 포인트냐면은 상인으로 보면요 상사이자 6%가 적용되거든.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가 로펌 했다가 월급이 밀려가지고 변호사가 로펌 했다 월급 달라 그런 거야. 고용 변호사가. 근데 변호사 뭐라 그러냐면은 변호사는 상인이고 법무법인도 상인이니까 몇 프로 달라? 6% 계산해 달라 그랬어. 이해되세요? 근데 조금 전에 연체이자 최소한 법정이자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 6% 달라 그랬다니까. 이렇게 대법원이 뭐라 그랬을까?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니까 5% 받으라 그랬어. 민법이 적용돼가지고 5%가 적용된다. 근데 우리 시험은 민법 시험이죠? 우리는 법정이자는 몇 프로야? 다 5%입니다. 계산을 그렇게 계산한다. 됐습니다. 여러분은 밑에 건 내비두고요. 위에 것만 기억해 두세요. 해지했을 때는 이자 붙여줘야 하는데 이자는 뭐라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없으면 뭐가 한다고? 법정이자 가겠다. 됐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돌아오세요. 조금 깊이 해봤습니다. 39페이지 다시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물어본 적이 따로 물어본 적은 없어. 근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원상회복 자꾸 계산해보는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그 첫 번째 원상회 볼게요. 뭐가 원칙이라 그랬어? 첫 번째 온물 반환 원칙이라 그랬잖아. 2번 전자 온물 반환 원칙이고, 온물 반환이 안 되면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가액 반환. 제3자가 보호돼 가지고 온물 반환이 안 될 때는 가액 반환으로 가라 그랬잖아. 가액 반환 돈 돌려주니까 당연히 뭐 붙여줘야 돼? 받은 날 이자 가다 또 해줘야 됩니다. 돈 돌아오면은. 자, 하나 빠져있는 게 뭐냐면 5번에 뭐가 빠져있냐면 물건 사용하면 뭐 돌려주라 그랬어? 사용이익 돌려주라는 거 기억나시죠? 돈 받으면 이자 가산, 물건 사용하면 받은 날부터 사용이익 가산. 자, 손해배상 원칙이 뭐라 그랬죠? 이게 이해익 배상입니다. 넘기셔서 이해익 배상 원칙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은 2번만 써도 돼. 1번하고 2번이 조문 중복되잖아요. 이해익 배상 원칙인데 뭐도 가능하다? 가름에서 뭐 청구할 수도 있다? 실리액배상 청구하다. 가름입니다. 추가가 아니라.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거 계산해보라고 막 시험에 나오고 그래. 모의 시험에서 실제 변호사 시험은 안 나오고. 여기까지가 되셨죠? 됐습니다. 자, 프린트물에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프린트물에 문제 5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문제죠. 이게 해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진짜 좋은 문제예요. 자,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에 나왔던 그 문제인데 2012년도 3월 15일 날 맨날 했던 겁니다. 모의고사 내고 2억 원에 팔면서 3천만 원 받았고 7천만 원 통장으로 송금받고 잔금은 등기소로 중개사에서 만나가지고 등기소로 주면서 받기로 해서 보통 그렇게 하죠. 3천, 7천 1억. 물음에 답하시죠. 갑이 을로부터 당일에 3천만 원 받은 상태에서 아직 중도금 못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돼버렸다고? 잔금 지급될 때. 그럼 지금부터는 뭐라고? 동시행. 원래 중도금은 선이행인데 미정미적결에다가 잔금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우리 조금 전에 기억나죠? 동시행이 항표권에서 선이행, 의무, 불이행 중 상대방 채무 변제액에 도래하면 지금부터는 뭐라고? 동시행. 그럼 이때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시행 항표권을 깨트려야 되죠? 깨트리면 어떻게 하셔야 되면 매도인이 등기소를 제공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 잔금 지급기일 도래 후에 갑과 을의 동시행이죠? 주인은 동시행이고, 그 다음에 갑이 토지 계약을 해지하려면 을을 이행체에 빠뜨려야 되잖아. 그러려면 갑이 자기 채무행을 제공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동시항변권하고 해제를 연결시킨 문제라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야. 우리 시험에 나왔어. 요거 먼저 공부하고 시험에 나왔는데 그래도 또 나올 수 있어. 이것보다 더 좋은 문제가 없어가지고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때도 이거 보고 왔어. 그때 진짜 기분 좋던데. 2번은 별개의 문제. 2번은 뭐냐면은 이제 해제했대요. 해제했는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뭘 취할 수 있냐 그거야. 여러분 계약금은 어떻게 되지? 원칙은 해약금으로 추정돼.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으로 해지하거나 그건 가능해. 근데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약금이 되려면 특약이 필요해. 위약금이 되려면 특약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 위약금 특약이 없어. 위약금 특약은 뭐냐면 위약이 계약 위반이잖아. 매수인이 제때 안 지키면은요 계약금을 몰취하고요. 매수인이 위반하면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합니다. 그 말이 안 써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몰취할 수가 없는 거야. 돌려주고 별도로 청구하셔야 돼. 그게 2번 문제입니다. 2번 내비두개로 1번만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왔지만 기출문제지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위를 물어봤잖아요. 2번 법적 지위 밑줄 친 거 봐보세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3번 조치는 뭡니까? 이행시에 빠뜨려야지. 이행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지 요건은 세 가지거든. 이행시제가 있을 거, 상당 기한을 정해서 최고할 거, 최고 기한 이행이 없을 거. 근데 첫 번째 요건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기 채무행을 제공해서 상당 이행시에 빠뜨려야 한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교재 9-1로 해지 종합 문제. 이것도 중요하죠. 다 들어있죠? 중요한 문제. 해약금 해제인데 여기서 같이 했어요. 왜냐면 이행거절을 봐야 되니까. 자, 9-1번도 별표 A뿔. 안 나온 게 나오면 여기 나오겠죠. 특히 2번. 이행거절 해제. 여기 나올 겁니다. 1번은 해약금 해제고요. 2번은 이행거절 해제인데 해약금 해제는 시험에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2번이 나올 수 있어요. 2010년도에 토지 10억을 팔면서 처음에 1억 원 받고 중도금 4억 원하고 잔금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나왔잖아. 을이 기간 내 대금을 지급 못하면 뭐 하기로 했어요? 계약금을. 이게 위약금 특약이야.
돈 안 주면 이게 위약한다는 소리잖아. 계약을 위반하면 너 계약금 몰수한다. 이게 위약금 특약이 있었어. 근데 이 문제는 관련 없었어요. 실제는 있었고. 가면 계약 당일날 1억 받았는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했다고요? 올려달라 그러죠. 여러분 대금 인상 요청했잖아요. 의리 거절하고 뭐 했습니까? 6월 1일 중도금 여러분 중도금을 올려줘야 할 날짜가 언제예요? 6월 12일이잖아요. 너 언제 쌌어요? 2월 2일. 이행 기전? 이행 착수. 허용돼 안 돼? 허용돼. 원칙. 왜? 착수 금지 특약이 없으면 허용이 되는데 단순한 대금 인상 요청은 착수 금지 특약을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 특별사정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 중도금이 지급이 된 거죠. 그 첫 번째. 근데 갑 입장에서는 의리 지금 날짜를 안 지키고 먼저 돈을 쏜 거니까 그걸 무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돈을 아직 못 받다고 생각하고 계약금의 배액상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거지. 돼, 안 돼? 안 돼. 해제는 언제부터 가능해? 이 해액 금지는 언제까지 가능하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한데 벌써 의뢰는 착수했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시험에 나왔어요. 이건 나왔는데 두 번째가 안 나왔어. 자, 이번에는 뭐냐면 6월 20일 날이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중도금 주는 날짜가 6월 12일이잖아. 중도금을 줬다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시의보고를 안 돌려주면 뭐 하겠다고? 안 넘겨주겠다. 등기소를 안 넘겨주겠다. 그 소리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갑한테 뭐 했습니까? 해지한 거지. 여러분, 이거 뭐지? 매도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 그게 이행 거절이야. 이행 거절 해지할 수 있죠.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죠. 최고 필요 없죠. 그래서 두 번째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해약금 해제고 넘기세요. 그 이행기 전 이행 착수. 단순히 대금 요청하는 것은 착수금지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기 전 착수할 수 있고 다 착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약금 해제 안 됩니다. 1-2번을 잘 외워두세요. 사안의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는 안 돼. 해약금 해제는 중도금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7월 갑의 채무 7월 12일 날은 아직 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시 해제도 안 되고. 안 돌려준다는 건 뭐라고? 이행 거절이다. 그래서 이행 거절 해제할 수 있느냐? 이게 아침에 안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세 줄을 현관편 외우셔야 되죠? 어떤 게 이행 거절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행 거절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걸 이행 거절이라 네 글자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 거절의 경우에 채권자는 근거는 신의칙이죠? 근거는 신의칙이고 이행기 전이라도 날짜 기다리지 말고 심지어 뭐 없이 최고 없이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미주증만 기억하세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이행 거절을 해지할 수 있다. 근거는 신의칙. 신의칙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뭡니까? 미리 해제권을 미리 계약에서 정해놓은 거죠. 보류란 건 발생시킨 경우라 그랬잖아요. 미리 정한 경우인데 거기 이제 중요한 건 3번에 약정해제권의 내용이죠. 동그라미 2번 자 현관펜. 계약에서 미리 안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법정해제권 행사 방법, 뭐 전원에서 전원으로 그런 거 있었잖아. 효과, 구온, 손동 그런 거. 또는 소멸, 1인의 소멸하면 전원의 소멸. 그런 거다 뭐한다? 준용한다. 원칙은 준용하는데 단 예의가 있어. 뭐는 준용 안 합니까? 손해배상. 구원 손동 중에서 손해배상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의 원인인데 약정해제는 원인이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글자. 막상 나오면 못 써. 이것도 제가 막 찾아서 만든 거라 그랬잖아. 야, 약정해제는 어떻게 되나? 거기다 구원 손동 그러면 안 된다니까. 법정해제에 관한 걸 다 준용하는데 손해배상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 자, 약정해제가 대표적인 해약금 해제죠. 해약금 해제는 뭐 한다 그랬어? 계약금이 교부가 되면 교부자는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언제까지 가능하다?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얘는 조문이 오면요 오른쪽에 요건 다 쓸 수 있어요. 요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교부자는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수령자는 배액 상환 해지할 수 있다. 자, 효과. 약정해제니까 원래는 손해배상 빼고 다 돼야 되는데 원상회복도 안 합니다. 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착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원상회복할 게 없습니다. 손해배상도 안 합니다. 두 가지 안 한다. 해약금 해제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또 나올 수 있어. 근데 아직 이행기 전 이행 착수를 또 낼 겁니다. 자,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2회 때 나오고 9년을 쉬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합의해제 시험에 나오면 뭘 조심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 2번의 요건은 성립 요건은 쓰지 말고 그냥 의의하고 효력만 쓰면 되는데, 합의해제는 효과를 구원손동 이렇게 안 쓰고 당사자끼리 효과, 제3자에 대한 효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모든 책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써야 되고요. 일단 의의해 오셔야 되죠. 합의해제는요, 미리 해제권을 계약으로 정한 게 아니라 새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자고 새로 계약을 맺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합의로 기존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합의해제라고 그럽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계약, 그걸 합의해제를.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해제 계약입니다. 자, 당사자끼리는 뭘로 따라 정해집니까? 형광펜 합의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합의해제. 그래서 해제에 관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있잖아요. 구원, 손, 동원요,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적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적용되는 게 물권 자동복귀. 얘는 적용됩니다. 소유권은 자동복귀합니다. 첫째 주까지만 두 개만 주면 돼요. 합의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에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물권은 자동복귀한다. 이건 적용. 그다음에 이자 지급. 받은 날 이자 가산 안 합니다. 받은 날 이자 가산 그런 거 안 해줘. 안 붙여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손해배상도 안 합니다.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 원인이 아니니까. 물론 특약이 있으면 할 수 있지. 근데 합의가 없으면 안 해. 제3자는 보호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두 가지, 되는 거 두 가지. 이자, 받은 날 이자 가산 안 한다. 손해배상 안 한다. 제3자 보호된다. 소유권은 자동복귀한다. 되는 거 두 가지, 안 되는 거 두 가지. 원칙은 뭐라고요? 합의서 내용에 따른다. 이렇게. 오래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넘기세요. 합의해제하는 케이스. 유일하게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요게 나왔습니다. 근데 구했던 작년인가? 근데 그건 합의해제 제3자 보호인데 그냥 해제가 똑같은 거야. 제3자 보호는.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합의해제라고 냈는데 실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제3자 보호 이야기야. 해제효과. 그대로 나왔어. 시험 문제.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그쪽에 합의해제가 하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왔고, 그전에 물론 실어놓은 거죠. 자, 볼게요. 갑이 을한테, 을이 지금 매도인입니다. 갑이 매수인이요. 이거 주기로 했는데, 갑은 을한테 대금 다 줬거든요.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병한테 팔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병 명의로 등기 넘겨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건물이 무허가거예요. 여러분, 무허가 건물은 자기 앞으로도 이전 등기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뭐도 못해? 나도 이전 등기 못 해주잖아. 그래서 뭐만 해줬습니까?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 가가지고 명의만 바꿔준 거야. 여러분, 이거 병 이상한 사람, 여러분은 사겠어? 그럼 돈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 돈을 못 버는 거야. 근데 이 비즈니스 강구에 뛰어나신 분들은 사죠? 등기 안 되는 무허가 건물도 산다니까. 미등기인데도. 와,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명의만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병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하고라고 싸움이 난 거죠.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뭐가 문제되냐면 지금 을한테 세금 나온 게 있는데 이 세금이 을이 지금 갑한테 판 거잖아요. 근데 아마 느낌상 그 양도소득세를 갑이 부담하기로 했나 봐. 그러다 싸움이 나니까 이제 을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뭐 해버린 거 그냥 합의해제한 거지. 포인트 그거야. 여러분 왜 합의해제했을까? 양도소득세 부담을 누가 하냐는 이게 과연 채무불이행, 부수적 채무로 보면 해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둘이 만나서 뭐 한 거야? 없던 일 하자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판례 사안인데 이렇게 간 거잖아. 을이 이렇게 팔고 이렇게 팔았는데 문제는 뭐입니까, 여러분? 건물도 팔고 토지도 팔았다니까. 근데 토지는 어떻게 했다고? 이전등기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전등기 넘어갔는데 건물 어떻게 했다고? 대장만 명의만 바꿔준 거야. 대장 명의만 바꿔준 거지. 이해되셨죠? 둘 다 매매가 있었잖아. 근데 갑과 여자에 문제가 없었는데 요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있었죠? 요게 해제가 돼버린 거잖아. 요게 해제가 된 거죠. 근데 무슨 해제했다고? 합의 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이 합의 해제 계약서 내용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합의해제가 돼가지고 합의했는데 을은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Y 건물에 대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어요. 얘가 뭐 했겠습니까? 합의해제한 다음에 뭘 돌려달라 그랬어요? 이 건물 있었잖아. 이렇게 돌려달라 그런 거야. 해지했으니까. 그럼 얘는 뭘 주장해야 돼? 돌려주기 싫으면
보호되는 제3자 보호를 주장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제3자가 되려면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인간을 맺었고 등기나 인도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 완전한 권리 딱 세 가지야.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채권은 대항 요건. 근데 얘는 뭐 했습니까? 부동산인데 등기를 넘겨받은 게 아니라 대장 명의만 바꿨잖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보고 안 되니까 뺏겨.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는 거야? 돌려주고 나서 얘는 누구 멱살을 잡아야 돼? 얘 멱살을 잡아 담보 책임을 물어야지.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되니까 담보 책임을 물으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읽어보시면 합의 제3자 보호. 다른 내용은 쓸 필요 없고 제3자만 쓴 거죠.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은 합의제도 적용되는데, 자, 2번 형광펜. 제3자는 누구라고요? 1. 해지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2.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3. 등기나 인도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꼭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는데 마지막 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 등기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볼 수 없다. 따라 제3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병을 상도로 해가지고 등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뭐 나와버려 가지고 뭐 좀 많이 떨어지죠. 넘기세요. 자, 계약 해지. 해지는 단순한 암기 문제죠. 해지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딱 두 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그 발생 원인에서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신뢰관계 파괴됐을 때 계약 해지하는 거. 그거 좀 외워둡시다. 판례에 따르면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계약 존속 중에 자, 이거 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 위반했을 때 그래서 둘째 줄 신뢰관계 파괴돼 가지고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 이렇게 됐다면 상대방 뭐 할 수 있다?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근거는 신의칙이죠. 그래서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킬 수 있다. 연예인들 전수계 깰 때 항상 말하잖아요. 회사가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건강도 혹사시키고 막 그러잖아. 정산도 안 해주고 뭐 그딴 소리 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사장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벌벌벌 떨잖아. 그랬을 때 하는 거.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써먹는 거. 오른쪽에 여러분 시험이 안 나오잖아. 그럼 다른 거 내비두더라도 요 판례하고 오른쪽 해지 효과만 쓰면 돼. 그것만 써도 충분해. 행사 방법은 안 써도 상관없고 효과 장래효.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소멸. 원상회복이 아니라 뭐라고? 청산의무. 손해배상은 똑같아. 별도로 한다. 요것만 써도 합격할 겁니다. 의 쓰고 요것만 써도 그 왼쪽에 발생 원인의 그 판례 하나 쓰고 요것만 써도 충분히 합격할 겁니다. 그 해지에 관한 건 아시다시피 사례 문제가 없어. 단 한 문제도 없어. 낼 게 없어요. 12-1번 혹시 몰라서 해지 비교표를 넣어놨습니다. 공통점, 차이점. 뭐가 중요하겠어? 차이점 물어보겠지. 그래서 의 쓰고 차이점 쓰는 거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뭐 당연한 거죠. 형성권이고 얘도 불가분성이 있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할 수 있다. 이건 공통점. 차이점 뭐죠? 원인이 그 채무불이행 해지가 될 거냐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고요. 두 번째 소급해도 장래냐, 원상회복이냐, 청산의무냐. 그게 차이점이죠. 목차를 좀 봐두시라 그거죠. 비교 문제는 잘 안 낼 텐데. 자, 그 다음에 증여는요. 증여는 시험에 벌써 2번 나왔죠. 첫 번째 나온 건 뭐죠? 증여 특이한 해지 원인. 밑에 있는 거 해지 원인이 나왔고 두 번째는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부담무 증여. 부담무 증여에서 부담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 보호제도. 그래서 나올 게 없습니다. 혹시 하나 나온다 그러면 53페이지 2번 증여 효력에서 그 담보 책임 있잖아요. 그거 쓰는 거 다시 한번 봐둘게요. 증여 담보 책임 안 지는 게 원칙이다. 알고 고지하지 않을 때는 진다. 부담무 증여에서는 부담 한도 담보 책임 진다.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5회 때 나왔던 거 비서면 증여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재채기에 10년 적용 안 받는다. 넘기셔서 망은행이 해지할 수 있는데 조심하실 거. 망은행에서 부양의무는 어떤 부양의무라고? 법적인 부양의무. 법적인 생계를 갖지 않은 친족 법적 부양의무로 말하고 약정한 부양의무는 부담무 증여로 봅니다. 법적 부양의무만 여기에 들어간다. 재산 상태 변경 등 경우도 해지할 수 있다. 자, 빨간 펜. 어떤 경우든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친다. 해지하더라도 원상회복 안 된다. 또는 이미 이행한 부분 해지할 수 없다. 해석은 두 가지로 하죠. 일단 굉장히 중요하죠. 부담무 증여는요. 수중자도 일정한 부담을 지는 거죠. 받는 사람도 부담을 지는 부담무 증여인데
효과 두 가지 외우셔야 돼. 시험에 나왔으니까. 부담 한도에서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쌍무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쌍무기에 관한 규정은 뭐냐면 그 동시행변권하고 위험부담 말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해제도 쌍무기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넣어서 말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현관패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할지라도 증여자는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걸 부담보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효도계약 있잖아. 효도계약 아버지가 재산 미리 물려주면서 이렇게 효도하라 하면 물건 돌려주라 그랬잖아. 그것도 부담보증에 들어갑니다. 부담보증. 그래서 TV 보시면 효도계약서 쓰는 걸 변호사가 가르쳐줘. 근데 꼭 세 번째 마지막에 뭐 쓰냐 꼭 요거 써.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수증자는 즉시 재산을 반환한다 꼭 쓴다고. 요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에. 어차피 그거 안 써놔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막 써놓는 거지 미리미리. 그래서 효도계약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부담보증에 들어가 풉니다. 효도계약은 부담보증이구나. 자식 새끼가 효도한다 그래가지고 물건 받아가 놓고 받아간 다음에는 전화번호 바꿔버리죠. 그래가지고 연락 안 됐을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자,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비서면 증여 하나 만들어 놨는데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프린트물 문제 6번에 그 비서면 증여에 관한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요것도 법원 사무관 승진시험 문제네. 법원 사무관 승진 별걸 다 내죠. 특징이 뭐냐면 문제 답안지가 더 짧아, 문제가 더 길고. 읽어볼까요, 여러분? 짜증이 납니다. 그냥 실제 판례를 만든 거야. 젊은 시절 부동산 개발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은퇴 준비하면서 절세를 위해서 자식들 증여하려고 그러는데 배우자도 있고 자식이 갑도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어이씨 건물도 A 건물 있고 A 다시 건물도 있고 B 토지고 C 토지고 D 건물 있고 와 우리 아버지 최고다 뭐 그 느낌이 들죠? 왜 이렇게 많어? 그 A 다시 5는 또 뭐야? 건물이 부속 건물인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장남한테는 토지를 줬는데요. 계약서는 안 썼어. 그럼 무슨 소리냐? 비서면증이라는 소리지. 구두증이라는 소리야. 구두증이요. 등기도 뭐 했습니까? 차차 갑 입장에서 좀 불안하겠네. 등기는 왜 그랬어? 다만 뭐는 했습니까, 여러분? 갑이 공물상 사업한다 그러니까 뭐는 넘겨줬습니까? 땅은 비워주기를 한 거지. 거기다 하라고. 등기는 안 해준 겁니다. 장남 갑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뭐라 그랬습니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갑을 상대로 뭐 이렇게 해서 어차피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뭐만 하면 인도만 청구하는 거지. 해지하고 땅만 넘겨달라 그런 거야. 여러분 딱 봐도 장남 갑이 빙신이죠? 아니 싸울더라도 등기를 넘겨받고 싸워야지. 왜냐면은 이 비서면증에는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비서면증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근데 문제 뭐 이미 이행한 분이 안 미친다 그랬잖아. 이행한 게 없어. 부동산은 등기가 이행이거든. 점유를 넘겨준 것은 이행이 아니야.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가 이행이기 때문에 얘는 등기 안 넘겨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행한 게 없어. 그러면 다 찾아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인도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만든 거죠. 찾아올 수 있는 거 설명하시오 그랬죠. 해지 요건 필요 없어. 1번, 2번 다 필요 없고 그냥 1번만 의의만 쓰셔도 돼. 비서면증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그거 쓰시면 되고 바로 4번으로 가셔도 돼. 2번, 3번 생략하셔도 됩니다. 실제 법원 사무 승인시험에서는요 이렇게 길게 안 써. 그러니까 1번 쓰고 4번 써요. 뭐에 관한 문제다? 이 경우에 해지하더라도 뭐는 영향 안 미친다? 이미용으로 안 미친다. 그리고 2번을 잘 써야 진짜. 이게 포인트죠. 토지는 뭐가 기준이라고요? 등기서류에서 등기 경료. 토지는 등기가 경료돼 이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쓰는 거예요. 법원 사무 승인시험에서 요거 판례거든. 토지에 대한 증여는 토지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증여자 의사에 의해서 등기서류가 제공이 됐고 그 수증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됐을 때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부동산은 등기가 넘어가 이행된 겁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등기가 한 다음에 증여를 해지하더라도 이미 이행하면 안 미친다 그랬죠? 못 찾아온다고 서술이죠. 사안의 경우에 점유는 넘겨졌지만 등기는 안 됐기 때문에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거다. 따라서 증여 해지하면서 찾아올 수 있다.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비서면증에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요가 유일한 문제입니다.
법원이나 변호시험 유일한 문제입니다. 변호시험 나오지도 않고. 법원 사무관 승인심에 나왔던 유일한 문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오셔서 59페이지입니까? 59페이지 뭐 매매 예약 이것도 오래됐죠? 3회 이문인데 이건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리는 게 3회 때도 뭐 물어봤어요. 그냥 매매 예약에다 물어본 거예요. 예약 완결권. 매매 예약 완결권은 어떻게 되냐는 건데 그 시험에 매매 예약이 원래 좀 어려운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안 했는데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의의 봅시다. 완결 의사를 할 수 있는 권리죠. 여러분 이렇게 예를 딱 계획해 두시면 좋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보통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면 누가 망설인다 그랬죠? 매수인이 매도인이 망설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 매도인은 팔라고 내놓은 건데. 근데 매수인이 망설이는 거야.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 그럴 때 매수인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을 달래. 지금은 학원 수업 때문에 바쁘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고 좀 생각해 볼 테니. 그래서 뭘 썼다고? 매매 예약을 한 거야. 예약을. 계약이 아니라. 그럼 얘한테 뭘 주냐면 예약 완결권을 주거든. 예약 완결권은 뭐죠, 여러분? 매매 예약을 요걸 매매 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야. 매매 예약을 계약으로 완결시키는 권리, 이걸 완결권이라 그런다니까. 형성권이고 일반형. 요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 가등기 할 수 있나요? 이게 가등기 할 수 있어. 근데 가등기 된 상태에서 얘가 팔아버린 거야.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얘한테 팔고는 얘한테는 매매 계약을 이때는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야 얘한테 등기 넘겨준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럼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우리 이걸 사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가 완결권 누구한테 행사합니까? 현재 물건 들고 있는 병한테 원래 계약 당사자한테요? 얘한테 하라는 거지. 얘한테 하면은 본등기 되고 그럼 얘는 법원서 직권으로 쥐어준다 그랬잖아. 그거 한 문제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뭘 물어보든 간에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다 써 그냥. 다 써.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완기로 살 수 있는 권리는 말하고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가등기 있는데 제3자 비용이 목적물 양수한 때 누구한테 하라고?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꼭 기억하세요. 전속기간 형성권이니까 10년이죠. 변호사로 10년입니다. 너무 기니까 물어볼 수 있고 연락 없으면 이제 완결권 실효되는 걸로 정하고 있고요. 기산점은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무조건 언제라고요? 권리가 발생할 때부터 10년이다. 행사 시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권리는 언제 생기냐면 이때 생겨요. 예약 때부터 10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끼리 따로 정해서 이렇게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거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근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오면 무조건 거기 네 가지 의, 가등기, 전속기간, 계산점. 요것만 외워두세요. 밑에 매매 예약 의의는 필요 없어. 완결권 물어볼 거니까. 매매 예약 물어봐도 그냥 완결권 써. 됐죠? 그 다음에 계약금. 5회 6회 나오고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강론에서 첫 번째 A급 문제는 계약금입니다. 나왔습니다. 나올 거 다 나왔지만 또 나와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총론에서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위험부담. 총론에서 두 번째 문제는 해제야. 이행시체 해제. 위험부담하고 이행시 그 중에 하나 케이스가 나올 것 같고 강론에서 첫 번째 문제는요. 계약금이 나와야 돼. 케이스로 나온다 그러면 증여 비서면 증여는 너무나 구닥다리 문제거든. 증여 쪽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나올 게 없는 거고 매매 예약도 좀 그렇고 과실 취소도 좀 그렇고 예죠. 계약금이죠. 계약금. 두 번이나 나왔지만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계약금은요. 포인트가 뭡니까? 계약 체결할 때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기 때 유가물을 말하고 계약금 계약에서 주고받는 거죠. 요물계약입니다. 현재 계약금 요물계약이다. 그 5회 때 나왔던 게 3번이 5회 때 나왔어요. 계약금의 종류에 대해 써보라 그랬죠.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 증약금은 항상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계약 체결 증거가 되는 거죠. 위약금은 뭡니까? 특약, 가로 열고. 계약 위반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죄로 약속한 금액이야. 그게 위약금인데 보통 위약금은 우리가 그 약속만 해놓잖아. 얘는 계약금이 실제 넘어가 있는 거지, 돈이.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채권법 총론 이야기인데 위약금이라는 거 있잖아. 위약금이라는 거 봅시다. 위약금은 계약 위반이야. 채무 불이행했을 때 의미를 갖는 건 두 가지가 있어. 나중에 손해배상 할까 미리 정해놓은 경우가 있거든. 왜냐면 계산하는 게 힘드니까 요거 하자. 또 하나 위약벌이 있어. 위약벌은 뭡니까? 벌금처럼
이거 물고 손해배상 별도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가수인데 계약을 위반했다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 더 준대. 일본 진출해 준대. 그래서 전 오늘 소속사를 배신하고 싶어. 그럼 분명히 계약서에 이게 위약금 특약이 있다고. 이해되셨죠? 우리 판례는요, 애매하면 연락 추정해줘. 무슨 말이냐면 가수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뭐 한다고? 여기에 있는 금액을 손해배상적으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계약금도 위약금으로 특약이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차이가 뭐야? 보통 위약금 특약은 그냥 적어만 놓은 거잖아. 근데 계약금 뭐니? 돈이 넘어가 있지, 지금. 지불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안 돌려주고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꿀꿀 하는 거지, 이렇게. 계약금, 위약금으로. 근데 요즘 연예인들은 다 이걸로 걸려있어, 이걸로. 이걸로. 그래서 이걸 받아내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이 액수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게 너무 셀 때는 103점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요즘은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위약부를. 너무 셀 때는 무효라 그래 버리죠. 예.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계약에는 다 위약금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분이 말씀하잖아. 중도금 제때 안 내시면 계약금 날라간다고. 제때 내시라고. 그게 위약금 특약이에요. 해약금은 가려고 추정,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죠. 받은 사람은 배액상 해지할 수 있고. 밑에 조문에 오세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동시 아닙니다. 당시 계약금을 교부한 때는, 교부 약속한 때가 아니에요.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착수할 때까지 교부전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해약금에 관한 조문, 유명한 조문 565조입니다. 535조는 개체가, 565조는 계약금. 535조는 개체가, 565조는 계약금. 계계. 일방이 착수, 여러분 일방입니다. 상대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 냈어요. 그러면 매수인도 어떻게 됩니까? 착수했으니까 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착수의 개념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일부를 하거나 또는 전제를 하면 착수라 그랬죠. 준비만으로는 안 되지만 제공까지 필요 없다. 실제로는 제공하죠.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있다 그랬죠. 특약 없으면 착수할 수 있고, 교부자는 포기하게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는 배액상환이니까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돈 돌려주셔야 되고요. 됐죠? 앞에다가 좀 뻥튀기 시켜놓은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우리 예상 문제 요겁니다. 그 이행기 전 착수가 되냐는 판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그냥 시가 상승 예상되자, 자, 구두로, 자, 키워드. 구체적 금액 제시 없이 증액 요청. 요것은 뭘로 봤어요? 특별 사정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돈 먼저 싸서 돈 미리 지불해도 돼요.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를 금지할 만한 특별 사정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행 직전에 돈을 싸도 된다는 거죠. 돈을 싸버렸거든? 그럼 이행 착수한 거니까 해지 못하는 거죠.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죠.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이제 끝난 겁니다. 매도인도 못하고 매수인도 못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분의 매도인이 하는 거죠. 매도인이 지금 해지한다는 말을 했는데 돈은 안 들고 왔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지할 텐데 와서 받아가라 그러고, 안 받아가면 뭐 하겠다고? 공탁하겠다 그랬어요. 공탁한 게 아니라 하겠다고 말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경우는 요 날짜가 매수인이 미리 돈을 주면 안 되는 착수금지 특약 특별사를 인정했습니다. 매수인이 이걸 무시하고 돈을 쏴버렸거든. 그래봤자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돈 안 준 거나 중도금 안 준 거나 똑같아서 매도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아니면 2번 나올 겁니다. 2번이 특별성 있는 경우라는 거. 됐죠? 나올 겁니다. 자, 오른쪽에 15-1번 뭐 간단하죠? 2009년도 3월 1일 날 의뢰계 부동산 1억 원에 팔고 계약금 1,000만 원 당일날 받았고 중도금 4천만 원을 4월 1일 받았는데 잔금 등기 서류는 6월 30일 날 병이 갑에게 1억 이중매매죠? 1억 4천만 원 줄 테니까 팔라 그러니까 갑이 지금 저 을한테 안 팔고 누구한테 판 겁니까? 병한테 팔고 등기도 넘겨줘 버렸죠. 와, 씨. 을은 열받았죠? 항의하니 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받은 계약금하고 중도금 다 돌려줄 테니까 계약을 뭐 하자고? 해지하는데 이 사람이 똑똑했어. 계약금은 배액 돌려주라니 계약금 뭐 한 거야? 배액을 돌려준 거야.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내가 매도인의 배액 상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요건 원상회복이잖아.
원래 해지 효과는 원생 회복이잖아. 그래서 중도금 돌려준 거야. 근데 뭘 착각했죠? 뭘 착각했냐면 중도금을 지급되면 해약금제가 안 돼. 그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해약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돌려주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얘는 그걸 모르는 거지. 이렇게 지금 갑이 뻘쩍거리 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 이 주장이 맞냐냐? 틀렸지. 틀리죠? 그럼 왜 틀렸는가를 쓰라는 거야. 선해줄래로 쓰라. 법원 3호 승리시험 문제입니다. 항상 법원 3호 승리시험은 선해줄만 쓰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 너무 많이 썼잖아. 이것도 길다는 거죠. 자, 해약금 해제 써놨고 요건 일방이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됐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외우셔야 돼. 사안의 경우 병은 이미 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이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비액상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도금 줬냐 상관없어.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안 되는 거 한 거야. 됐죠? 자, 15-2번도 워낙 중요한 문제죠. 요건 우리 시험에 나왔죠? 나왔는데 좀 우리 시험 재밌는 이거 일부 지급한 경우라 그랬잖아요. 자, 볼까요? 계약금 5천만 원 당일날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밑줄 친 거 실제 얼마 줬다고 여러분? 2천만 원뿐이 안 줬대요. 나머지는 안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병이 이중매매를 하자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받은 돈이 얼마니까? 2천이니까 2,100, 4천만 돌려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4천 주고요.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해지해서 했어요. 돈 주면 했으니까 제대로 한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4천을 줘야 되냐, 1억을 줘야 되냐,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의뢰 뭐라고 주냐면은 내가 지금 못 준 건 잘못이지만 그렇더라도 해지하려면 받은 거에 4천은 안 되고 약정 계약금 얼마에 돌려줘야 한다? 5천 곱하기 100, 1억 돌려줘야 되니까 계약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누구 말이 맞아요? 의뢰 말이 맞죠? 갑이 해지한 적법합니까? 아니요. 부적법 무효입니다. 의뢰 주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답안 있을 때 꼭 이렇게 써야 돼. 자, 첫 번째 오른쪽에 해제된다 안 된다. 일부 지급한 게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치신 거 오른쪽에 교부자가 계약금의 점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전액 지급이 안 되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쓰세요. 다시 밑에 말 바꾸죠.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수령자,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 외우라 그랬어요. 언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막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그냥 우리 무시하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쓰면 돼. 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금액은 뭐라고?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엄청 중요하죠. 실제 교부받은 약정 계약. 그러니까 2천이 아니라 얼마라고? 5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이 일부러서 지급받은 금액 배액을 상하는 것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 4천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럼 얼마 주라 그랬어요? 약정 5천 했다가 배액 2에서 1억 주라. 이런 개념 하나 있고 5천 했다가 곱하기 2인데 1억인데 못 받은 게 얼마 못 받았어? 3천 못 받았잖아요. 3천은 빼라는 개념가 있다 그랬잖아. 그랬죠? 근데 여러분 답안지 쓸 때는 그냥 일설로 쓰세요. 저는 이설로 가르치려고 설명도 했는데 그냥 일설로 써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쓰면 돼. 계산하러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 상환. 그 일설학자들이 그 3천 빼는 걸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 요것만 계산했을 때는 그렇다.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변호사 시험에서는 내고 또 내고 그랬다니까. 모의 시험에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자, 15-3번은요, 좀 예상하는 문제인데,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너무 쉬운 사안이야. 근데 나오면 아무도 안 틀릴 거야. 이게 어떤 사안이었냐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땅입니다. 가평에 있는 땅인데, 그렇죠? 토지거래 묶어 있거든? 그 을한테 1억 원에 팔기로 했는데요. 당일날 받고 1,0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이제 토지거래 받은 다음에 받기로 했어요. 한 달 뒤에. 근데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갑이 팔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받으라고 군청에 가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을은 뭐 했습니까? 가반을 피고를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협력하라 이렇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도 이기잖아요. 그럼 판결을 들고 혼자 가서 토지거래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려고 소송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안 가주니까 협조를 안 해주니까
판결문 받아서 혼자 가시면 되거든. 그래서 1심에서 이겼어요. 1심에서 이기니까 또 갑은 또 항소했겠죠. 갑이 생각해보니까 2심도 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전에 계약금 100몇 천만 원 받은 거 있잖아. 배액 상환해가지고 2천만 원 주고 계약을 뭐 하겠다? 해지하겠다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럼 해지하려면 뭐 하셔야 돼? 배액 제공하셔야 되잖아. 공탁은 필요 없다 그랬지? 공탁까지 했어. 그럼 더 좋지 뭐. 그래서 2천만 원을 공탁하고 해지한다는 까똑 보냈겠죠. 내용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보면 어디 해지된가 안 된가요? 이것만 보면 해지 요건 완벽히 맞아 떨어지잖아. 배액 상환했고 돈도 공탁까지 했으니까 제공했으니까 됐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토지거래 협력의무를 해라고 소를 제기한 거 있잖아. 이게 이행 착수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행 착수는 중도금중 이행 착수니까. 그래서 아직 이행 착수가 없는 거죠. 착수가 없는 거니까 이것은 갑의 주장은 타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을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나는 토지가 허가 소를 제기한 거니까 착수가 있었으니까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을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이행 착수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판례 동그라미 1번 양가리 1번 별표. 토지거래 안 받은 상태 있잖아. 그 상태에서도 배액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오른쪽 하나 더 있어. 이 문제는 지금 안 받은 상태잖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제 프린트물이 있는데 받든 안 받든 다 뭐가 아니야?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받아도 아니고 이건 안 받은 건 받아도 똑같아. 중등은 주기적 이행 착수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을의 소지에게 이행 착수는 아니라 그랬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봤자 이행 착수 아닙니다. 등기 등기다 다 아니야. 되셨어요? 네,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프린트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프린트물에 문제 8번이 있죠. 자, 문제 8번에 거기다 별표 3개. 별표 3개. 지금 문제 8번, 문제 9번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보지 말고, 이제 밥 먹고 볼 거거든요. 근데 시험하신 분들은 이 문제 8번은 안에가 문제가 몇 개 있어요? 3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한 문제 아니라 3문제. 법무사 시험 문제였고요. 3문제가 들어있으니까 한번 이따 읽어보고, 이게 3문제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들어있어요,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참 좋았던 문제입니다. 궁금했던 걸 다 물어봤어, 3가지를. 이따 밥 먹고 오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